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마감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약 285개, 하락 종목 61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200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골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가, 코스닥은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으며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나와가지고 증시 상승에 다소 제한적인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외인 투자자가 코스피는 0.48% 마이너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1.55%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어쨌거나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외인 매수세가 지금 다시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자, 그와 동시에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던 것이 끊기면서 금일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 점은 다소 아쉬움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를 앞두고 250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 평균선이 이탈이 나왔어요. 이건 좀 한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에 금일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774포인트를 좀 유지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줬는데 5일 평균선을 좀 깬 모습이 나와줬어요. 5일 평균선을 깰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나스닥이 좀 밀렸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 나스닥의 좀 상승세, 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나스닥이 밀리니까 동반으로 같이 밀리는 겁니다. 현재 나스닥하고 우리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은 특히 나스닥이 더 크게 열려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다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60일 평균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나스닥은 만약에 하방 20일 평균선을 지지해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약세, 밑으로 빠질 폭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거를 좀 대비하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움직임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으나 이번 주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0.43%,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세 0.74%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이 정도, 오늘 이번 주에 큰 이슈도 없었고 끽해봐야 옵션 만기일 정도 있었는데, 옵션 만기일 정도 있던 이런 국내 증시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그래도 순방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국내 증시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설명을 2500포인트를 돌파해줄지 못할지 일단 코스피는 그거에 좀 주목해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 평균선을 다시 재안착할 수 있는지, 재안착을 못 해준다면 어디까지 빠지고 지지를 받아줄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20일 평균선 부근까지는 약세가 나올 수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코스피도 역시 약세가 나와준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20일 평균선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20일 평균선에서 1차적인 지지를 좀 받아주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계시고, 일단은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좀 밀리는 모습과 함께 국내 증시도 어쩌가 동반 하락세가 나왔다, 그냥 이 정도로 한번 해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개인의 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점이 완화되면서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이어진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내 증시 지금 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첫 번째, 2500포인트 돌파 유무, 외인의 매수세 유무, 그리고 마지막 챗봇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챗봇 관련주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챗봇 관련주 세 개죠. 코난 테크놀로지, 외인의 매수세 속에 약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셀바스 AI는 외인이 좀 팔긴 했는데 개인의 강한 매수세 속에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와 반면에 솔트룩스, C랩 이런 종목들은 좀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가 다시금 강세 랠리가 나올지 말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챗봇 관련주를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안 하더라도
추적하는 버릇을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가나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챗봇 관련주, 저도 챗봇 관련주 지금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챗봇 관련주가 만약에 약세, 한참 강세가 나와줄 때도 챗봇 관련주가 약세가 나와주면은 그 뒤를 이어서 강세가 나와줄 만한 테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증시 기본적으로 순환매가 형성되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챗봇 관련주가 약세가 나와 버리면은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결과 챗봇 관련주가 약세가 나와주자 국내 증시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안타깝긴 하지만 챗봇 관련주가 좀 충분히 약세가 나와주고 외인의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종목, 다른 테마군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좀 형성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호 과기장관 AI 업계 직접 만난다. 챗 GPT 여파, AI 정책이 조정되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AI 업계를 만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 속에 지금 챗봇 관련주가 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챗봇 관련주는 이제 다시 조정의 좀 시간을 길게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목해볼 만한 이슈죠.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40일 만에 재개가 되었다. 자, 중국발 단기비자가 다시금 발급됐다는 것 자체가 항공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 관련주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겠죠. 물론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송유관이 중단됐습니다. 튀르키예 송유관 중단으로 인해 원유, 유가 가격이 좀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유가의 상승은 곧 아시죠? 항공 관련주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유가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가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 죄송합니다. 항공 관련주는 다소 좀 강세가 나와주지 않고 좀 조정세가 나와줬는데, 반면에 항공 관련주는 몇몇 종목들이 큰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많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슈가 됐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결과, 대웅제약이 패배하고 메디톡스가 승리했죠. 메디톡스는 그 결과 상한가에 나왔고 대웅제약은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대웅제약이 장 초반만 하더라고 약세가 나와줄 때만 하더라도 원래 좀 외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외인과 기관에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 역시 매도세가 좀 나와줬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커요. 메디톡스도 주의하셔야죠. 메디톡스 지속적인 이렇게 메디톡스가 금일 강세가 나와준 건 좋은데 개인이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당연히 고점이고 시가총액도 1조가 넘는 기업이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하방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눌림이 나온다면 좀 크게 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메디톡스. 오히려 대웅제약이 만약에 추후 5일 평균선이 충분히 내려오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강세가 나와준다면은 더욱더 크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아시죠? 우리는 대웅제약이 이기든 메디톡스가 이기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우리의 중요한 거는 종목의 수익, 계좌의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웅제약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 과대 낙폭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만 잘 형성해 준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바디가 유럽 축구랑 해병대 가로 삼았다, 이런 소식 속에 장중 강세가 나와줬고, 이런 식의 개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금일도 역시 개별주의주의 강세 랠리가 좀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이것도 있죠. 미국 FCC 스페이스X 대항마로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아마존 관련 이 이슈 속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강세가 나와줬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이 소식에 좀 반응을 하긴 했는데 AP 위성도 그러고 전반적인 우주항공 관련주 장중 강하게 강세가 나와줬다가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제 슬슬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크게 강세가 나와주나 하다 싶다가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은, 그쵸? 고점이라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투자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하이브가 카카오 SM을 인수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SM 인수 스텝코인 카카오 꽝 대신 닭으로 큐브엔터에 쏠린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뭐 큐브엔터가 뭐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는 너무 찌라시성, 너무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어쨌거나 카카오 엔터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엔터사를 하나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뭐 대표적인 후보라고 하면 뭐 JYP 그리고 뭐 YG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큐브 엔터 정도라서 그나마 뭐 큐브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을 뿐이지 확정된 것도 없고, 뭐 지금 카카오가 뭐 그게 정말 큐브 엔터랑 뭐 밀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같은 거는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 이슈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거 말고는 딱히 현재로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오늘도 뭐 좀 다소 지루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하이브 관련 얘기 빼고는 크게 뭐 부각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냐. 다음 주에 일단 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PC가 CPI가 화요일 날 또 발표가 되거든요. CPI 발표에도 당연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적인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시 다소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럴 때일수록 매매 횟수를 줄이고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자신이 정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체크해가지고 좀 욕심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